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목형 제발 끝냈으면 좋겠는데 간에 대한 것부터 다시. 간에 대해서 그 목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좋은 체질이 목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위장은 병이 나기 쉽고 그다음에 어 폐하고 대장은 허약하고 선천적으로. 그리고 간하고 쓸개는 강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상극으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간을 치게끔 돼 있잖아요, 목을. 그래서 목형이 계속 병이 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중병에 걸리게 되죠. 그게 간이나 쓸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형은 간이 허약하고 혹은 토형도 간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과정 중에 질병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지만 목형이 만약에 간 수치가 안 좋다든지 간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든지 검사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간의 특성 때문에 더 그렇게 나타난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요. 자신의 85%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티를 내지 않고요. 한 15% 정도만 남아 있을 때 기능이 그때서야 간 수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 간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 말기 간암 환자 중에는요. 간 담도암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왜 담도에 담석 생기는 거 아시죠? 간에 담석. 그게 담석이 딱딱한 그런 그 경질에 석회질 덩어리 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담석은요.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요. 칼슘이라든지 구리 여러 가지 중금속 담석이 있어요. 석회질 담석도 있고. 그래서 성분이 다양한데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질 담석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상으로. CT나 MRI나 엑스레이는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그냥 담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간에 혈관이 있거든요.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 그래서 그 장에서 올라온 영양 물질이나 처리해야 될 혈액들이 간으로 가고요. 다시 그게 내려오고 하는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관에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물질이 흐르고 하는 임파선 액 같은 액이 흐르는 그 관이 있는데 여길 다 막아요. 그리고 이 관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간 조직 사이로. 그러면 거기가 다 이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즙이 분비가 안 돼요. 근데 담즙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지방을 녹이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 담즙이 관을 통해서 분출이 돼야 되는데 관이 막혀 있어서 제대로 배설이 안 되면 간을 녹여. 간도 지방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계속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고 이걸 보호하려고 또 다른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간을 보호하려고 간 스스로 막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고 간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액이 역류하니까 자기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간경화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간을 결제해서 보면 간 문맥 사이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급성 간암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 40대는 6개월도 넘기지 않고 사망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간암이 무섭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 암세포로 바뀐 게 아니고 관이 막히면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고 간이 하는 대사 기능이 안 되니까 나머지 조직이 다 영향을 받고 혈소판 수치나 혈액 수치가 다 떨어지고 간은 스스로 자기가 파괴하면서 굳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 청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 청소 이렇게 기름 먹고 오일 먹고 하는 요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릴 거니까 간 청소하는 거. 저도 옛날에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저는 기름을 못 먹어 가지고 기름이 너무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어서 실패했어요. 근데 디톡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간에 쓸개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항상 아팠었거든요. 이쪽으로 잘 눕지 못할 만큼 아팠었는데 그런 증상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담속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제 이 간 청소를 시도를 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다 토하고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두꺼운 책을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 뭐 아직 반도 채 읽지 못했어요. 이번에 휴가 가서 제가 이거 반을 보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반을 못 봤어요. 947 페이지짜리 책인데 350 페이지까지밖에 못 봤어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 만한 내용이 너무 많고 계속 거의 줄을 쳐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고 마킹을 하면서 책을 봤더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반 청소를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나와 있고 그러면 실패를 안 한대. 그리고 2번 연속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반 청소를 시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자들 중에. 그리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 수치가 100이 넘는데 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50 정도까지 떨어지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는 크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개선돼서 좋아지고 막 탈모가 진행되다가 멈추고 이랬던 분들이 있거든요. 한참 간 청소 막 얘기했을 때가 있는데 어 제가 실패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시도를 다시 해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제대로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간 청소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의학자는 간 청소를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간 청소, 그다음에 수분 보충. 이제 청소를 하는데 간 청소, 장 청소, 신장 청소 이런 방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 자체로 스터디를 진짜 할 만하다라는 저랑 생각하는 거나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생각하고 실천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정리를 한 번 해서 발표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간의 특징이나 기능을 이해해야지만 간이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간의 문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은 부드러운 게 좋다. 그다음에 간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눈, 목, 고관절. 고관절 어딘지 아시죠? 대퇴부에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근육, 신막. 그래서 골반하고 대퇴를 잡아주는 게 고관절이고 근육을 간이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이상이 생기면 특히 눈이 침침한 거, 눈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침침한 거, 눈이 쉽게 충혈되는 거, 눈 사이 색깔이 탁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간에 해당해요. 그리고 목, 여기는 나무목 아니고요. 이목이에요, 이목. 이 목에서 나타나는 증상도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목이 뻣뻣하다, 편도가 붓는다, 임파선이 붓는다. 이것도 간에 해당해요. 간이 피곤하면 여기 목에 있는 편도의 임파가 부어요. 그리고 고관절이 자꾸 으그덕거린다. 앉아 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 걸으면 고관절이 아프다. 이런 것들. 오래 걷지 못한다. 골반이 아파서 이런 게 고관절의 문제고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환도통이 온다고 그래요. 이 골반통 아픈 거. 그것도 고관절하고 영향이 있는 경락이에요. 간하고 상관 있는 경락이고 그리고 모든 근육상의 문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근육이 굳어져요. 근육에 힘이 없어요. 이런 것들 다 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근육이 빠지고 특히 남자는 허벅지 근육, 여자는 팔뚝 근육이 빠져요. 팔뚝이 가늘어졌어. 되게 기분 좋아. 자기가 다이어트 한 게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팔이 가늘어졌어요. 그러면 간이 나빠진 거예요. 남자가 허벅지 근육이 빠졌어요. 그러면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제 여자는 상체, 남자는 하체에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닌데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간장 기능이, 간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울결됐을 때는 유방과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 아랫배 국부에 더부룩하고 불탄 등등 상태는 특히 오른쪽 아랫배, 갈비뼈 아래예요.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가 이렇게 딱 따라보면은 만져지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간이 커져서 잡힌다 그랬어요. 간이 땡땡 부어 있고 간경화인 사람은. 간경화가 아니더라도 쓸개 찌꺼기가 많이 쌓이거나 담석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간 부분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자꾸 붓는다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아파서요. 오른쪽으로 눕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누워요. 오른쪽으로 잘 못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갈비뼈 아랫부분 옆구리 살이랑 만나는 부분을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탕 때려 보세요. 탕. 이렇게 탕 때려 봐요. 탕. 그러면 울리듯이 아픈 부위가 생겨요. 간이 안 좋으면 오른쪽이 아프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왼쪽이 아파요. 저는 지금 방금 쳤더니요. 왼쪽이 아팠어요. 제가 어저께 3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신장이 힘든가 봐요. 왼쪽이 아팠어요. 평상시에는 오른쪽이 주로 더 많이 아픈데 왼쪽이 아팠어요. 수기가 막혀 배뇨 기능 장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가 차거나 왜 간하면 복수 차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하고 신장이 서로 붙어 있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이 그거를 대신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염증이 생기면 열이 생기죠. 열이 생기면 조직이 녹아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뭐 단백질이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이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물을 끌어들여요. 신체에 있는 물을. 공기 중에 있는 물도 다 끌어들이고요. 소변으로 나가는 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복수나 부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4kg가 늘어나기도 해요. 이 사람이 4kg를 먹는 게 아닌데 몸무게가 4kg가 차이 나더라고요. 이 배뇨장애가 생겨가지고 복수가 차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몸무게가 4kg가 늘어나냐고. 이 사람은 먹은 게 하루 종일 물, 음식 다 포함해도 4kg가 안 되거든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복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몸은 스스로 살아나려고 애를 써요. 그 복수도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고 독소가 혈액 내에 너무 많으니까 그 독소를 낮추지 않으면 조직이 다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친 독성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분은 알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배가 더부룩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 볼록해지죠. 퉁퉁 튀면 둥둥 소리가 나요. 물을 끌어들여 갖고 배가 볼록해져. 안에 가스도 차지만 물도 차요. 그래서 몸무게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번 날에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더니 지방이 체지방이 11.9에서 13.3까지 올라갔죠. 1.4kg가 하룻밤 만에 찌는 거예요, 지방.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러니까 1.4kg가 살이 찌는 거라니까. 그냥 딱 이 두께만. 그러니까 그 두께가 두께에 있는 칼로리가 전부 하나도 안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었던 그 정도 양이 아닌데 그만큼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수분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간 기능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작용이 좀 덜하고요. 빨리빨리 배출하거나 해독시켜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염증을 빨리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계속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기가 인제 위로 역행하면 간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있는데 원래는 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음은 오르고 양은 내리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쓸개 담경락은 내려가고 간경락은 위로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가는 기운이 머리까지 간경락이 위까지 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담혈만 이렇게 흐르는 거지 숨은 경락만. 근데 이게 거꾸로 역행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에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역행을 하거나 그다음 경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체가 되거나 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충혈되고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는 게 바로 감기가 역행하는 기운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침에 신랑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간이 순환을 못하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저녁엔 괜찮은데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내가 짜증을 애들한테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내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막 불끈불끈하지?' 그러면 내 간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요. 꼭 아세로라씨 드세요. 칼맥하고. 그래서 칼맥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 준다 그랬죠. 간은 근육을 주관하잖아요. 근육이 부드러우면 간도 부드러워져요. 반대로. 그리고 비타민 C는 간의 혈행을 좋게 해 주고 그다음에 신맛이 아주 강해서 간으로 피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다면 할맥하고 아세로라씨를 같이 먹어서 수생목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목이 스스로 활성을 가지게 해서 그러니까 수와 목을 더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1 시부터 3시 사이가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이거를 먹고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면 간이 스스로 재생을 해요. 그래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다음 날 아침에 더 잘 일어나고 화도 덜 내고. 근데 이런 걸 안 먹잖아요. 좋은 걸 안 먹으면 밤에 미친 듯이 밀가루가 돼요. 왜냐하면 밀가루도 간으로 혈을 가져요. 그래서 아침에 버럭 성질내는 고약한 지금 간 기능 장애가 있다면 저녁에 미친 듯이 과자가 땡기는 거예요. 밀가루 라면이 되게 끓여 먹고 싶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때 밀가루를 먹어서 내 간에 부담을 주고 또 위장에 부담을 주고 이런 짓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아세로라씨하고 칼맥을 먹어 가지고 내 간을 쉬게 해 주고 재생해 주고 할 거냐.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고 감기가 역행했을 때는 피를 토하는 토열이나 이런 각혈을 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간 경화가 일어나면 식도가 굳어져 버리거든요. 식도하고 기도가. 그러면 거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기도출혈, 식도출혈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 피를 토하게 되죠. 그래서 중병, 간경락이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에서 쭉 그러니까 가슴에서 시작해서 기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에서 시작해 가지고 쭉 발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발끝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발 안쪽으로 발목 안쪽으로 지나가서 곡천 지나고 뭐 조골이 쭉쭉쭉 해서 간장에 본 경락상의 병증이 생기면 목형은 중병이다. 머리가 계속 두통이 생기거나 두통이 어디로 생기냐면 요렇게 가운데로 생기는데 이게 숨은 혈이 눈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눈 가운데를 통과해서 위장경락은 내려오면서 주로 지나가는데 이 간경락은 올라가면서 역행하면서 그래서 막 화를 낼 때 눈이 빨개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인제 이 간경락이 역행하면서 오는 건데 머리가 상습적으로 아픈데 이렇게, 이렇게 앞니막까지 타고 오르면서 아프고 어지럽고 흐릿하게 눈이 침침하게 흐릿하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신장이 나빠서 나는 이명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간장이 나빴을 때 나는 소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장이 허약해서 이 볼수가 안 차서 띠 하고 소리 나는 그런 거는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삐 이런 식으로 울리는데 이 간장이 나쁠 때 오는 그 이명소 귀에서 소리 나는 소리는 삐 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덜컹거리는 그런 소리. 더 쾅쾅쾅쾅 울리는 소리가 나요. 팡팡팡. 그렇게 강하게 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간에 열이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리고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음 파킨슨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이름도 생소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럼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와 유사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파킨슨병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경련병이 있죠. 그런 것들도 바로 간이 나빠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아마비 환자들처럼 만약에 내가 자꾸 근육이 오그라든다, 혀가 말려든다,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는다, 오십견이 와서 팔이 말려 들어가고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 열중혀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다 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유연함이 떨어지고 잦은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자주 나고 열이 났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눈이나 근육이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간의 문제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간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간장이 허약할 때 내장병증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제 쭉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게 자꾸 보시면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특히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부위 답답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덩어리가 있고 가슴과 위 부위가 답답하면서 아프고 위는 가운데 쪽이잖아요. 그래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가운데가 답답한데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 쓸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개가 커지면서 위를 자꾸 압박하거나 위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도 근육이거든요. 위를 움직이려면 간에 기운이 있어야 돼요. 위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고 간에서 에너지를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도 잘 안 돼. 그래서 간슬기가 나빠지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고 식욕이 사라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간을 의심해 보면 좋고 구토 증상이 있거나 피부가 눈이 노랗거나 아랫배가 아프거나 생식기가 땡기면서 아프다. 그러면 아랫배가 아프다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경락을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요 화살표 보이나 모르겠네. 요 부위 있죠. 지금 경락이 흐르고 있는 이 부위.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생식기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부위가 늘 딱딱하고 막혀 있다면 간 경락이 막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음염에서 중문, 구사, 금맥 요렇게 곡골, 중국, 관원 여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요렇게 아랫배 쭉 그 가운데 생식기 바로 위쪽에서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락이 바로 간경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증상이 생기는 거고 생식기가 땡기면서 아프겠죠. 이 부분이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고환이 땡기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도 뭔가 아랫배가 생식기 쪽이 땡기면서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하거나 소변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어 소변이 막혀 갖고 누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거나 요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실금도 간의 문제고요. 간하고 방광이 문제죠. 그다음에 배뇨통 뭐 이런 것들 방광 염증에서 소변 방광에는 염증이 없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이런다면 더 간경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독한 약을 썼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뇨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물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저도 급체를 했을 때 급체 되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급체를 했을 때 이런 증상을 느껴봤어요. 진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요. 그러면서 의식이 자꾸 없어져요.
다 토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출되지 않아요. 차라리 설사를 쭉 하거나 소변 시원하게 보면요 그 병이 나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예 다 막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진짜 완전 기절해서 있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소변 볼까 말까 하고 그냥 가만 누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음. 그런 그게 인제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독소를 해결하려고 모든 문을 다 차단해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땐 인제 당연히 속 니글거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게 짜증 나고 너무 피곤하고 눈도 안 떠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았나 봐야 되고 또 간장이 안 좋으면 왜 아까 그 생식기 위쪽 부분에 경락이 다 지나가잖아요. 거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생리가 순조롭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간에서도 생리혈의 어떤 원료 물질을 만들어서 자궁근처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오는 거죠. 여성의 생리 주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달의 원력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27.5 일이 가장 좋은 그 생리 주기래요. 달은 28.5일 주기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은 정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인제 가운데 뭐 윤달 끼고 이렇게 조정이 조금씩 되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27.5 일, 28일 정도가 생리의 정상적인 주기라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한 27일 주기 정도 되거든요. 전에는 28일 주기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31일 주기였어요. 근데 건강해지면서 점점 이게 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7일 주기쯤 되는 것 같아요. 고렇게 그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따라서 여성의 생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28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궁이 뜨거우면 짧아지고 자궁이 차가우면 느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설사가 나면서 배가 자주 아픈 것도 간이 허약할 때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 안경화인 사람들 물 더 자주 마셔줘야 돼요. 간이 나쁜 경우에는 물을 더 자주 마셔서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독성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사가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것도 간이 허약해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고 눈물이 자꾸 흘러요. 눈이 자꾸 부시고 이런 것들도 간에 문제가 생긴 거고 소변이 탁해지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 밤에 사물 잘 안 보이는 거, 손발톱이 마르며 청색이 되는 거, 그다음에 햇빛에 나가면 눈 뜰 수가 없는 거, 해를 못 보는 거 있죠? 이것도 간 허약의 증상인데 간이 너무 항진됐을 때도 이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간이 너무 업돼 가지고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자지 않는 사람이 이게 점점 심해져요. 저처럼 새벽에 잘 안 자는 사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눈을 못 뜨겠다고. 너무 늦게 자 가지고 간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잠을 못 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여자들의 아랫배가 탱탱해지면서 아프고 허리까지 아프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인제 쓸개. 간하고 쓸개는 부부 사이처럼 서로 붙어 있고 실제로 쓸개는 간 사이에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인제 이렇게 조직을 움직여 가지고 찍은 사진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요 안에 들어 있는데 사이즈가 7에서 10 센티 정도 되기도 해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쓸개가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 7에서 10 센티 정도니까 이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닥 작은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을 분비한 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지방을 먹게 되면 이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 가능한 상태의 지방산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저장됐다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십이지장에 있는 관으로 같이 췌장액하고 만나서 분비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고 소장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 형태가 있는데 어 왜 우리가 되게 심하게 토하면 똥물까지 토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막 초록색 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담즙이 역류하는 거예요. 이 담즙은 되게 쓴맛이고요. 이 담즙을 토하게 되면 진짜 입이 써요. 근데 진짜 초록색이에요. 음. 혹시 토해 보셨어요? 급제하면 똥물까지 토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이상한 그 누리끼리 하면서 그 초록빛 나는 그 즙을 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음식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 담즙산의 색깔이요 바로 변의 색깔이에요. 대변의 색깔. 그래서 건강한 대변은요 이 담즙의 색깔을 띠요. 처음에 분비될 때 약간 초록색인데 산소랑 노출이 되면 노란색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을 건강한 변을 봤을 때 처음에 쭉 빠져나갈 때는 약간 초록빛을 띠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에 떨어지고 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약간 누리끼리 되죠. 한갈색으로. 그러면 정말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너무 노랗다든가 그 뭔가 산소의 접촉이 좀 더 많이 되거나 초록색이 없어지면 그것도 인제 쪼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음식 색깔이 그대로 느껴진다. 당근 먹으면 빨갛게 나오고 상추 먹으면 초록색으로 나오고 뭐 밥 많이 먹으면 흰색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이나 담즙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려면 변의 색깔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은 눈다, 변은 본다예요. 보라. 그래서 내가 내 매일의 변의 색깔을 꼭 봐서 확인을 하세요. 어떤 색깔인지. 그러면 내 소화액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임금님 대변 찍어 갖고 막 보는 어이 있잖아요. 네화틀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맛도 보는 거야. 색깔만 보는 게 색, 냄새 이런 거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보셨다는 거. 간이 안 좋으면 당연히 먹은 색깔 그대로 나오거나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담낭 내부에 담석이 생기면요 심한 염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석은 그 딱딱한 담석,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석회질 담석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담석을 깨내 어쩌네 뭐 이런 거 있죠. 팥에 초음파로 팥에 있는 담석이 있는데 뭐 그러면 그게 딱딱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담석에 증상이 있는데 사진 찍으면 안 나와. 그럼 콜레스테롤 담석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간 청소를 해서 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녹여서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 변기에 이 초록색 알갱이들이 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제 제가 실행을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고객이 있었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 "나 이렇게 나왔다." 그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막 수백 개씩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석이 배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 배출해야지 담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담이 원래는 결단지관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음. 이 결단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딱 분별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들인데 언행이 되게 정확하고 밭다리 갓다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우리 속담 중에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더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쓸개가 없어지면 사람이 주관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쓸개를 수술한 사람들이 성격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쓸개를 수술한 사람들이 정말 그냥 별것도 아니고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왜 쓸개가 고장 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못하고 담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결단한 대로 행동을 못하게끔 주변에서 나한테 더 강한 영향력이 주어지고 했을 때 그럴 때 쓸개가 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쓸개를 쉬어 줘야 되는 밤 시간에 계속 뭔가를 먹어도 쓸개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쓸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행동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쓸개의 기능이 계속 위해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하신 분들이 쓸개를 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막 그 손님 비유 맞춰 줘야 되고 진짜 간슬개 다 빼 줘야 되는 그런 영업직에 계신 남자들이 쓸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감기, 쓸개 기능이 쇠약할 때는 우유부단해지고 겁이 많아요. 겁이 약해지고 경계심이 되게 높아지고 허겁. 그러니까 그냥 겁을 잘 먹는 거야. 미리. 이게 뭐 시작하기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불면, 잠을 잘 못 자고 꿈을 많이 꾸고 다몽 등이 나타나고요. 옆구리 팽만하고 통증이 있고 입이 쓰고 황달이 발생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때보다 슬기가 안 좋을 때요. 더 큰 황달이 발생해요. 그래서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몸이 전체가 다 노랗게 되고 눈자에도 노랗고 손바닥도 노랗고 이렇게 되는 황달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담낭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요. 감기, 울결시, 유방과 이게 잠깐만 이거는 간인데 잠깐만 하나가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졌네. 저거는 그 간의 증상 이상 증상이고 담낭은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리고 담낭의 봉견병증, 경락상의 병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슬개가 중병이 진행이 되면 목형이 담낭에 문제가 생겨도 병이 깊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경락도를 한번 쭉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해요? 귀 앞에 여기 청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귀 앞에 눌러보면 오목한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눈 옆에 동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귀 위에 우리가 관자놀이라고 하는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곡빈, 뭐 혈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천리, 그 다음에 혈로, 뭐 양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눈으로 갔다가 다시 관자놀이 쪽으로 갔다가 이 머리카락 라인 선 여기를 따라서 우리가 편두통 일어나면 아픈 라인 있죠. 여기를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마로 한번 왔다가 머리 뒤통수로 갔다가 이렇게 쭉 흐르게 돼 있어요. 경락이. 그러니까 그리고 귀 뒤로도 막 흐르고 지그재그 해가지고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머리 옆, 양쪽 머리 옆, 이 편두통이 일어나게 돼요. 경락이. 슬개 경락이 나쁘면. 그래서 여기 귀 옆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머리 전체를 휘두르고 지나가죠. 그래서 어깨를 거쳐서 옆구리 겨드랑이 있는 쪽을 통과해서 뒤로 갔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그 반슬개 안 좋으면 쓸개, 담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딱 옆구리 결린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문. 어디냐면 이렇게 옆구리를 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딱 잡아보면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열중시 하는 것처럼 높게 딱 갈비뼈 있는데 잡아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아픈 자리가 딱 나와요. 만져보면 대부분 아파요. 딱 꺾이는 자리. 요 자리. 경문이라고 하는 요 자리. 경락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탁 꺾이는 데 있죠. 이런 데서 통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이 결리면 주로 이 자리에 많이 생겨요. 옆구리가 결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담경락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경문, 대맥 이렇게 지나가는 혈자리. 그래서 약간 골반 옆으로 왔다가 오추, 유도, 뭐 거료, 환도, 아까 환도통 온다 그랬죠. 골반 안쪽에 간이 경락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환도를 통과해서 풍치 중독 쭉 양릉천 따라서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으로 떨어져요. 그게 바로 족균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 경락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안 좋을 때는 경락상의 문제가 되게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낄 만큼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종종. 담 결린다. 여기가 굳어져 있다. 만지면요. 되게 아파요. 담은. 풍시 중독. 그리고 쓸개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되고 하면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되게 높아져서 사실 만지면 다 아파요. 근데 특히 이 쓸개 경락은 만지면 더 아파. 저도 지금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런 데는 눌러도 안 아픈데요. 여기 편두통 자리, 여기 담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는 누르면 아프거든요. 누르면 아파요. 그래서 이 담경락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되고 담경락이 옆구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이 막히면 자꾸 추웠다 더웠다. 위아래로 흐르는 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건데 방광경락이 등줄기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것처럼 쓸개 담경락은 옆구리 따라서 쭉 내려가서 옆구리가 자꾸 시려. 담낭이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가 앞뒤가 추웠다 더웠다는 게 아니고 옆이 시려. 옆구리가 특히 시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간경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쪽머리가 아프죠. 여기 쪽머리 요런데 쪽머리 여기 튀어나온 거 쪽머리 요렇게 감경락 따라서 아픈 거고 합질을 다스린다. 합질이라고 하는 게 감기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감기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쓸개 기능이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폐도 체온을 조절하지만 이 담경락도 위아래 순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데 관여를 하고 특히 우리가 감기가 편도를 통해서 많이 오잖아요. 이 편도는 간이랑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 쓸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편도가 따뜻해야지, 편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감기가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이 다스리고 쓸개가 돕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색이 어두운 잿빛이 돼요. 그래서 잿빛, 암적화처럼 비슷하게 좀 시커무리하면서 회색빛을 띠는데, 그럴 때 이제 얼굴색이 이렇게 뭐라고요? 황달이 아니고 흑달이라고 해요. 간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중에 검은 얼굴빛을 띠는 분들을 흑달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회색빛이 돼요. 그래서 담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런 빛깔이 저 사람 얼굴이 왜 회색빛이지? 누렇끼리 황인종은 누래야 되잖아요. 근데 회색빛이 도는 거야. 그러면 쓸개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눈과 눈 바깥쪽이 아파요. 눈도 아프지만 눈 바깥쪽 여기 담경락이 지나가는 쪽 여기 아프고 앞쪽과 위쪽, 안목, 위쪽 부드러운 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안목의 위쪽 부드러운 부분이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편도 바로 밑에 요 부분이 지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겨드랑이 임파절 부위가 짓는다. 요렇게 경락이 겨드랑이 따라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견정에서부터 연액이라고 흐르는 경락이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겨드랑이 임파절 부위가 부으면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귀가 나빠져. 사람 소리 잘 못 들어. 이게 담낭이 막혀서 담슬개가 경락이 잘 순환이 안 될 때도 귀가 이상이 생기고 청력 이상이 생기고 넓적다리, 무릎 장단지 바깥쪽. 그러니까 담경락은 바깥쪽으로 지나가니까 바깥쪽 네 번째 발가락 쪽이 아프면 또는 운동장애가 있다. 이거 전데요. 저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아프거든요. 옛날에 한번 부러졌는데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아파요. 많이 걸으면 아파요. 한 10km까지 문제 없는데 10km 이상 걸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고 계속 풀어주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이 허증이 생기면 내장병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감정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락가락하고 줏대가 없다. 이런 그 증상이 생기게 되고 어지럽고 현눈 어지러운 증상이 생겨요. 그다음 입맛이 쓰고 슬개가 역류하니까 입맛이 계속 쓰고 옆구리가 괴이거나 옆구리가 이렇게 담경락이 옆구리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이 아프면 주로 오른쪽 옆구리만 아픈데 담이 아프면 왼쪽 오른쪽 다 아파요. 양쪽 옆구리 다 아파. 옆으로 못 누워. 똑바로 누우면 잘 되고요. 구토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특히 기름진 거 먹으면 우욱하는 느낌이 생겨요. 저희 둘째도 토형이거든요.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얘가 먹으면서 구역질을 해요. 약간 뭐 이러면서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죠. 한참 살찌면서 크니까 옛날에는 잘 안 먹던 기름기를 잘 먹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면서 먹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 혼자 먹을 때는 관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그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큰애보다 기름기를 적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기름 되게 많은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도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슴과 위가 아프면 그득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그 담이 안 좋으면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숨을 크게 내쉬면 한숨 쉬는 거. 이것도 담이 막혀 있는 증상이에요. 황달증이 생기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쉽게 화를 잘 낸다. 이거 전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신랑인데 아니면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밤에 계속 기름진 그 간식을 먹잖아요. 야식을. 그러면 담즙이 모아져서 나와야 하는 시간에 나중에 그다음 날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아져야 되거든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쓸개가 담즙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시간이에요. 간이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계속 기름진 걸 먹잖아요. 우리가 야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담즙이 그 시간에 다 빠져요. 그다음 날 소화시킬 때 필요한 담즙이 모여 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 쓸 것까지 오늘 다 땡겨 써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은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돼서 담즙이 다시 분비되는 그 시간에야 또 음식 일으키려고 하고 막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미쳐 있는 애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담에 문제가 다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쫄쫄 굶거나 내내 자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일어나 가지고 슬슬 다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요. 밤새 하고요.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1시 사이쯤 배달 음식을 시켜요. 그거를 지 혼자 다 한 끼에 다 먹고 엄청난 양을 한 끼에 다 먹고 그다음 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그냥 자는 거죠. 낮에 내내 자고 해가 지면 일어나고 이렇게 그 인터넷 컴퓨터 페인이 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주변 이렇게 지인분들 중에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애들 되게 심해요. 음. 그렇다면 쓸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개를 좋아지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어떻게 해야 쓸개를 좋아지게 할까요? 신맛을 먹고 배출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밀크시슬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같이 식이섬유는 담즙을 흡착해서 내보내주니까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비트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 식이섬유를 넣어서 분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잘 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해주고 하면 담이 쓸개가 3단계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 간 재생하면서 담즙 분비하는 거 오메가3 지방산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걸 담즙으로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는 식이섬유가 작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쓰면 쓸개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쓸개가 나빠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목형은 지배 부위가 목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간이나 쓸개가 지배하는 이런 부위가 간, 쓸개뿐만 아니라 경락, 대맥, 대맥은 배꼽을 주변으로 이렇게 링처럼 흐르게 돼 있는 경락이고요. 목, 편도선, 근육, 눈, 손발톱, 고관절 이런 것들이 지배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간이 강해야 하는 목형이 자기가 스스로 병난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위장의 병이나 증상이 잘 생기는데 그건 체질적인 거고 폐나 대장이 허약한데 그것도 체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 트러블, 그다음 머리가 아픈 정두통 이거는 위장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하다. 과민성 대장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뭐 매운 거 먹거나 뭐 이렇게 아주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뭐 신맛이 강하거나 이랬을 때는 화장실을 막 계속하면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목형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죠. 이런 것들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매운맛으로 금극목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극토로 비위장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그래서 컨트롤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목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래서 이스트비나 카로틴이나 갈리나 오메가3나 밀크시슬이나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도표에 있는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목병한테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 마늘, 고추, 무, 배추 이런 것들. 생선, 조개류, 생강, 양파, 무릇 이런 음식들이 바로 목형에게 도움이 되는 체질적인 음식이다. 목형이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정하고요. 희망적이고 문학적이면서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육적이고 잘 가르치려고 들고 차근차근 행정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직 공무원 같은 분들이 되게 잘 맞고 선생님도 목형들이 많아요. 과감하고 결단력도 있는 편이고요. 실계가 기능이 좋으면 계획하고 설계하고 꾀가 많아요. 그래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면서 부드럽게 잘 얘기하고 잘 다스리고 이런 분들이 목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성격인데 만약에 병들잖아요. 타고난 기질하고 상관없이 내가 병이 나빠서 성격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나 이거 해야지 그랬다가 작심삼일. 금방 바로 변덕.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건 변덕 부리는 거. 이거 원래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래. 이러면 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을 올리면서 심술 부려. 이 약 올리는 친구들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면 아니면 주변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슬슬 약 올리면서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화내는 거 보려고 하고. 이것도 간이 병났을 때 생기는 성격이에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이 병난 거예요. 어. 그리고 욕하고 쉽게 화를 내요. 버럭 뭐 이렇게 쌍시욕 같은 거 많이 섞어 가지고 계속 화를 내면서 일을 하는 분들,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간이 병난 거예요. 폭력적이고 죽이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애들도 남자애들 사내 애들 막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주먹 꽉 쥐고서 막 불래 막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서로 싸우면서. 큰애가 작은 애를 막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죽이려고 덤비면서 막 애를 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크는 과정 중에 남자애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간이 병든 거예요. 그 슬슬 비꼬아서 말하고 남을 계속 무시하고 이런 것들 많죠. 저희 신랑도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간이 정말 나빠지나 봐요. 그래서 상대 무시하고 계속 아니 곱게 얘기하고 뭐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간이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에 좋은 음식 해주시면 되고요. 남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많이 해요. 이것도 바로 목형이 병들었을 때 간이 병들었을 때 다른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병들면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 병들지 않아야 되겠죠. 좋은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하려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목형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형에서 나타나기 쉬운 증상, 그다음에 허약해서 잘 생기는 질병, 그다음에 완전히 망가져서 중병으로 넘어가서 생기는 그런 병들, 증상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가지 장부가 나왔어요. 3가지 장, 3가지 부. 그죠? 그러면 우리가 12개의 장부, 6장 6부가 있으니까 벌써 6개 했으면 절반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는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화형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2개의 장부가 다 나와. 그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이야. 그래서 계속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목형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른 증상들이 있고 내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뭐 한 7개 이상 아니면 절반 이상의 증상이 좀 있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증상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으로 음식을 먹고 상급으로 조절을 하고 체질을 그리고 우리가 몸에 맞도록 계속 끊임없이 생각과
먹는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관리를 하시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죽을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좀 가지세요. 응, 응.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가져. 무슨 책이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오? 진짜네? 오? 진짜네? 뭐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오늘 이번에 목형만 배웠잖아. 그러면 목형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해봐. 그래서 어디 아픈지 자꾸 물어봐. 증상을 얘기해봐. 이런 증상은 없어? 아니면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목형들은 되게 밀가루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소화 잘 못 시키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변이 길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밀가루 되게 좋아하고요. 과일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설사나 그런 것들 당의 문제가 좀 잦은 편이에요. 근데 간이 나빠지는 증상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되게 안 좋은 병이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은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은 빨리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구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